자, 포와 용액은요,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공간에 다 용질이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포와 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 그러니까 용액이 있는데 이 안에 용질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일부가 채워지고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이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은 용해도 이상으로 용질이 녹을 수 있는 용액, 그러니까 자,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4칸밖에 못 들어가요, 용질이. 근데 다 채워지고 또 용질이 추가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용질은 용해되지 못하고 아래 쌓이게 돼요. 이걸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출. 자, 다시 봅시다. 용해도는요, 물 100g당 몇 g의 용질이 용해되느냐, 이 뜻이에요. 이때 물은요, 용매네요. 용매. 그러니까 용매 100g에 몇 g의 용질이 용해되느냐, 이게 용해도예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40도씨 때 짜장면을 4그릇 먹을 수 있었어요. 4그릇까지. 근데 3그릇밖에 안 먹었네요. 매우 불만족스럽죠. 이건 우리가 불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의 아래쪽은 불포화 영역이에요. 자, 얘를 좀 더 쉽게 이해하면요. 자, 내가 10도씨 때 짜장면 1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20도씨가 되면 짜장면을 2그릇 먹을 수 있어요. 30도씨, 40도씨, 50도씨가 될수록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그릇수가 늘어납니다. 이때 40도씨가 됐을 때 내가 4그릇 먹을 수 있는데 3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매우 불만족스럽죠. 이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얘를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한 그릇을 더 넣어주거나 온도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짜장면 3그릇 먹었는데 자,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3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배가 꽉 차죠? 이때는 포화 상태입니다. 이 포화 상태를 이어놓은 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요 라인이 포화 상태인 겁니다. 그것보다 용질이 적게 들어갔으면 불포화고요. 이거보다 용질이 많이 들어가면 과포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40도씨 때 4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3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낮추니까요,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3그릇이 되고요. 아까 먹은 게 3그릇이니까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 상태가 포화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온도가 20도까지 낮아지면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2그릇이에요. 근데 아까 먹은 양은 3그릇이죠. 그러면 한 그릇은 토해야 됩니다. 이게 석출되는 거예요. 석출. 자, 더 이상 용액 속에 존재하지 못하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만일 10도까지 내려가면요,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짜장면 그릇수가 한 그릇이에요. 근데 아까 먹은 게 3그릇이네요. 그러면 2그릇을 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석출량이 2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곡선에서 요 아래 찍히면요,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불포화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 점이 찍히면요,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만큼까지 먹은 거예요. 이건 과식한 겁니다. 토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양이 석출돼야 됩니다. 다시 용해도 곡선에서 아래쪽은 불포화고요, 위쪽은 과포화고요. 이 선은 포화 상태를 이어놓은 겁니다. 용해도의 개념은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예요. 자, 아까 퍼센트 농도는 어땠죠?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었어요. 잘 보세요. 자, 전체가 용액입니다. 이 용액 안에 용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용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 플러스 용매가 용액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분의 용질, 전체 용액분의 용질, 이렇게 계산한 게 퍼센트 농도고요. 용해도는요, 용매 100g에, 그러니까 용매 요거예요. 요거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g 들어있느냐,
그래서 기준이 용매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전체 중에 용질의 양 됐죠? 그 다음에 용해도는 용매당, 용매 100g당 용질의 g입니다. 용질은 같지만 분모 자체가 틀려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용해도는요. 용매 100g 기억해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 그래서 항상 용매 100g이 기준이다. 자, 60도씨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110이다. 이렇게 되면요. 110g의 용질이 어디에 녹아 있는 거다? 그렇죠. 용매 100g에 녹아 있는 거다. 용매 100g이 기준이다.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11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110이다. 그러면 용질이 110 녹아 있는 거고요. 용매는 100g이 기준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용액이 210g이 나와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분의 용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면요. 용액 210g 중에 됐죠? 용질 11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되니까 뭘 할 수 있다? 물질을 구분 가능하다. 물질 구분 가능하다. 용해도로. 자, 아까 밀도 했죠? 밀도도 물질 구분 가능합니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번에 용해도도요. 어떻다고요? 물질 구분 가능하다. 물질의 특성이다. 용해도도.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를 함께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해요. 이렇게 온도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커지고요.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이렇게 용해도가 변하지만 어떤 건 거의 변화 없는 것도 있어요. 물질의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함께 나타내야 된다. 뭐를?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를 함께 나타낸다. 용해도와 퍼센트 농도의 차이 다시 정리합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g수,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 용질은 같지만 분모 자체가 틀려요. 다시 정리합니다. 전체가 뭐라고요? 그쵸? 용액. 용액 안에 용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있는 겁니다. 용질 플러스 용매가 용액이에요.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g 있느냐? 요거고요. 퍼센트 농도는요. 전체 용액 g당 100g에 용질이 몇 g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차이가 있다. 어디에? 분모가 차이가 있다. 기준이 차이가 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거고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질산칼륨은 이렇게 기울기가 커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가 변함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70도씨 때 포화를 시켰다고 합시다. 질산칼륨을. 그리고 50도까지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얘는 현재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이 100입니다. 물 100g당 100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0도씨에 녹을 수 있는 양은 60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요 석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염화칼륨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염화칼륨이에요. 얘가 70도씨 때 요만큼 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50도씨가 되니까 요만큼 용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요만큼 들어갔는데 이제 50도씨 때 요만큼밖에 용해되지 못하니까 나머지 요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나야 돼요. 요게 석출되는 양입니다. 석출. 이해됐죠? 그래서 변화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석출되는 양이 많고요.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작은 애들은요.
같은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석출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요,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용해도 극성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처음 요만큼 용해됐어요. 그러면 용질이 이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낮아진 온도에서는 요만큼밖에 용해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양이 석출이 돼야 됩니다. 석출. 다시 봅시다. 처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 값을 읽을 때는 y축값 읽으면 돼요. 그래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만큼이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y축값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요 차이가 뭐다? 그렇죠. 석출량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도씨에 지쌍칼륨이 100g 녹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50도씨에 냉각되니까 용해도가 60이에요. 그러면 얘는 60g밖에 못 녹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00을 넣었는데 100이 용해됐었는데 60밖에 용액 속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40g은 석출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70도씨 때요. 얘가 100그릇 먹었어요. 100그릇. 여기 y축값이 100그릇이에요. 100그릇. 자, 100그릇 먹었는데 얘가 60도씨가 되니까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60그릇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 토해야 되죠. 그래서 석출량이 40그릇이다. 40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석출량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놓고요. 이때 반드시 물 100g 기준이에요. 자, 만일 물이 50g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절반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Y축은요, 용해도입니다. 물 100g당 몇 g의 용질이 녹아 들어갔느냐? 이걸 표시한 거고요. X축은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용해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용질이 용해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30도씨에 A만큼 녹였다고 합시다. 그럼 Y축 값을 읽어보면요. 물 100g당 100g이 녹아있는 겁니다. 용질이. 이 상태는요. 요만큼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태는 현재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 불포화 상태인 A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용질을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고요. 용질을 더 추가하면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용해되지 못하고 석출된 상태가 될 거고요. 얘를 온도를 낮춰도 똑같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100그릇이 있는데요. 100g이 있는데 30도씨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20도씨가 되니까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100그릇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배불러 하면서. 다음 10도씨가 되면요.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60그릇밖에 안 돼요. 아까 100그릇 먹었죠. 그러면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60그릇인데 100그릇 먹었으니까 나머지 40그릇이 석출돼야 된답니다. 토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는 과포화가 되면서 석출이 일어나고요. 석출이 다 일어나면 포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용액은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요. 이 용액이 석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용액 자체가 과포화란 뜻은 아닙니다. 석출되기 전이 과포화예요. 얘는 그냥 포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용질을 더 넣어준다. 용질 추가한다. 두 번째, 냉각시킨다. 세 번째, 용매를 증발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액이 있었고요. 여기에 용질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불포화였어요. 그런데 용매를 증발시키면요. 용매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g에 물 100g에 용질이 80g까지 용해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물 100g에 40g밖에 안 넣은 거야. 그러면 80g 먹을 수 있는데 40g 먹었으니까 현 상태는 불포화입니다. 근데 얘의 용매를 증발시켜서 전체의 용액을 50g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절반이니까 이것도 50만큼 되고요. 40만큼 들어가면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용질은 증발되지 않으니까요. 용질이 40g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매를 증발시켜서 용매의 양을 줄여버리면요. 이 용매에 들어갈 수 있는 용해대에 쓰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용매가 절반이 되면 용질도 절반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용매를 증발시켜도 포화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 30도씨 녹아있는 용질량이 100g인 A 불포화를 20도로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석출이 시작된다. 다시 보자. 30도씨 A는요, 현재 100g의 용질이 들어있고요. 현재 불포화 상태입니다. 얘를 20도로 냉각시키면 자, 용해도가 100이니까 자연스럽게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용해도가 60이므로 100-60에서 40g이 석출된다. 다시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용해도는 60입니다. 근데 아까 들어간 양이 100이에요. 그러면 40g이 이만큼이 석출된다. 그 뜻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이거 잘못됐어요. 높을수록이에요.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였는데 남았어.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데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 녹아 들어가요. 이제 석출되는 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점차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게 돼요. 얘는 고체는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자, 기체 같은 경우는요. 용해되려면요. 열이 발생해요. 이게 일종의 발열 과정입니다. 발열 과정. 그러니까 식혀줄수록 더 많이 용해될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사이다는 언제 맛있을까요? 언제 톡 쏘는 맛이 강할까요? 톡 쏘는 맛이 강하다는 뜻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용해됐다는 뜻이에요. 자, 언제 톡 쏘는 맛이 강하죠? 자, 사이다 끓여 먹어봐요. 맛 진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요. 톡 쏘는 맛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언제 사이다가 맛있죠? 뚜껑을 따자마자 먹어야죠. 그죠? 자, 뚜껑을 딴 상태로 오래 두면요. 기압이 낮아지면서 기체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력이요. 높을수록요. 기체의 용해도는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에 반비례하고요. 압력에 비례해요.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커지면 커집니다. 반면에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져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과 온도에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체의 용해도 다시 정리합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커지고요. 온도는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와 반비례고요. 압력에 비례합니다. 똑같은 온도에서 온도 일정할 때 기압이 낮을 때보다 기압이 높을 때 용해도가 더 큽니다. 온도 일정할 때 압력은 용해도에 비례한다.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가 커진다. 다음 온도가 올라가면요. 온도가 낮을 땐 용해도가 컸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점 용해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요. 높아지면요. 기체의 용해도가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반비례예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건요.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압이 일정할 경우, 압력이 일정할 경우 똑같은 압력일 때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더 높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 높다. 온도가 일정할 경우 똑같은 온도일 때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다. 기체예요. 기체. 온도가 일정할 경우
기압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기체의 용해도 실험이에요.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는 얼음물, 온도가 낮은 겁니다. 하나는 뜨거운 물,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요,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이 기포가 생긴다는 뜻은요, 용해되지 못한 거예요. 기포는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포가 많이 생긴답니다. 많이 생겨요. 이건 용해되지 못한 거니까 용해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A가 B보다 낮아요. 기포 발생량은 A가 B보다 적어요. 기포가 적다는 뜻은 용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용해도는 A가 높다. 이때 빠르게 계산하려면 기포 발생량하고 용해도는 반대입니다. 기포 발생량이 많으면 용해도는 적은 거고요. 기포가 적게 발생하면 용해가 많이 된 겁니다. 다음,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립니다. 더운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소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적으니까요. 물고기가 뻐끔뻐끔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컵에 물을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자, 공기방울. 이건 기포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작은 겁니다. 기포는요, 공기방울은요, 용해되지 못한 거니까 기포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그쵸, 용해도가 낮은 겁니다. 수돗물 끓여 소량의 염소기체를 제거한다. 온도를 높여서 염소기체의 용해도를 낮추는 겁니다. 다음, 압력.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뚜껑이 닫혀있는 탄산음료와 뚜껑이 열려있는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 놈은요, 압력이 작아진 거예요.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포가 많이 생겨요.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기포는 뭐라고요? 용해되지 못한 놈이에요. 그러면 용해도는 어떻다? 작아진다. 압력은 A가 높고요. 기포 발생은 적습니다. 기포 발생이 적다는 뜻은 용해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니까 용해도는 더 큰 거다.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뚜껑을 열면 용기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기포 형태로 된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다음, 감압 용기.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 압력이 3이 있었어요. 이 상태는 용해가 됐어. 그런데 압력을 줄여버리면요, 여기 있던 용해되어 있던 기체가 기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감압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은 후 공기를 빼면, 압력을 줄이면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기포가 많아진다? 아, 용해되지 못했다. 그래서 용해도가 줄어들었다. 감압 용기 속 압력이 작아지니까 기포가 많이 생겼다.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졌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가 기포 형태로 혈관을 막아서 잠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요, 원래 잘 용해되어 있던 질소 기체가 주변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가 생겨요. 질소 기포가. 그럼 이제 혈관을 막으면서 잠수병에 걸리고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압력이 낮아져서 용해도가 낮아진 경우다. 기체의 용해도 실험입니다. 얼음물, 실온의 물, 50도씨의 물, 뚜껑을 다 열어놨네요. 이 뜻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온도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놨으니까요, 온도는 C쪽이 높아요. 그러면 C쪽에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해도는 C가 제일 작은 거예요. 기포 발생과 용해도는 어떻다? 반대다. 다음, C와 D를 비교하면요, 온도는 같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압력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긴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요, 압력이 작은 거고요, 얘는 뚜껑이 닫혀져 있으니까 압력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해 보면요, 압력은 D가 더 커요. 그쵸? D가. 기포는 C가 더 커요.
기포가 생겼다는 뜻은 그만큼 용해가 덜 된 거니까 용해도는 C가 작아요. 다시 정리하면요. 기포수가 많다는 뜻은요. 용해도가 작다. 기억해. 온도를 높이면 기포수가 많아진다. 용해도 작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포수가 적다. 용해도는 높다. 항상 기포수와 용해도는 반대다. 다음, 압력이 높아지면 기포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용해도는 높은 거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기포수 많아져요. 용해도는 작아진 겁니다. 자, 온도의 영향 한번 봅시다. 더운 여름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속의 산소의 용해도가 작아져요. 용해도가 작아져요.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물고기가 빠끔빠끔 산소 마시려고요. 압력의 영향,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넘친다. 자, 뚜껑을 열기 전에는요, 압력이 높았어요. 압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가 보글보글보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얀 거품이 넘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날씨가 흐리다는 뜻은요, 기체의 압력이 낮아진 겁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작아져요.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산소가 적어져서 물고기들이 뻐끔뻐끔하고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용해도 해석법입니다. 용해도는요, 반드시 물 몇 그램? 그렇죠. 물 100g 기준이에요. 그래서 용해도가 100g이다. 그러면 물이 반드시 100g에 용질이 100g 용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합치면 용액은 200이에요. 만일에 물이 50g이다. 그러면 얘가 절반이니까 얘 절반 녹을 수 있습니다. 용질 50g 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얘의 용해도는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물이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용해도 100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래 물은 생략해버리고 용해도 그냥 100g입니다. 이렇게 표시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요, 용해도 100g이다. 아, 이거 용질이 100g이구나. 아래 물 100g이 생략돼 있구나. 아래 50이더라도 반드시 물 100g으로 맞춰서 용해도를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용액 200g, 용액 200g, 용질 100g. 그러면 200분의 100 이렇게 되면 50%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포화됐다고 해서 100%는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용해도가 100인데 물 100에 용질이 100 포화 상태예요. 이건 포화 상태입니다. 용해도 100이니까 물 100에 100g 다 들어갔어요. 근데 퍼센트 농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용액이 200, 용질이 100이에요. 그러면 50%입니다. 50%. 그러니까 포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용질이 꽉 찼다고 해서 반드시 100%는 아니다. 포화됐다고 해서 퍼센트 농도가 100%는 아니다. 조심해야 돼. 용해도가 50g이다. 이 뜻은 물 100g당 물 100g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물 100g당 용질이 50g이야. 그러면 용액을 계산하면 둘을 합쳐야 되니까 용매 플러스 용질. 용액은 150g입니다. 여기서 퍼센트 농도 계산해 보면요, 지금 얘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자, 용액이 150, 용질이 50. 그러면 33.3% 나와요. 용해도가 200이다. 그러면 물은 반드시 용매는 100이야. 얘가 기준이야. 용매 100g, 용질은 200. 그럼 용액은 둘 합치면 되니까 용액은 300g 나오고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입니다. 그러면 300분의 200이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66.6% 정도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도 값이 있으면요, 용해도는 용매분의 용질, 용매 100g에 용질 몇 g이냐 이렇게 된 거고요. 합치면 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용액분의 용질하면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잘 연습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물 10g에 용질이 5g 녹아 있다.
이것의 용해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용해도 5g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용해도는 물 몇 그램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물 100g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배 됐으면요. 이것도 10배 해줘야 돼요. 그래서 50g 이렇게 표시하고요. 우리는 용해도가 50g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방법 잘 기억해 놓으세요.